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도 박사입니다. 오늘 2월 5일 토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네요. 앞에 그 동영상 올린 거 있죠? 제가 여기서 뭔가 빠뜨린 거 같아서 이렇게 그 호흡법 하고 발성법 그 연습한 거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인체 해부학을 근거로 그 검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체 해부학 근거를 둔 거는 맞는데요. 이제 여기서 인중 발성법과 두성이라는 그 서적을 아, 이제 창시한 그 저자, 필자죠. 그 저자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한 게 된 겁니다. 그냥 제가 앞에 저 동영상 보시면 많은 오해를 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인체 해부학 근거를 두고 이제 거기서 저자가 이게 연습 방법이 맞는지 틀렸는지 일일이 다 이렇게 실험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됐다. 그러면 오늘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인중호흡법, 인중발성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인중호흡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인중호흡법이죠. 그냥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연습할 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게 전부이긴 한데요. 다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로만 한 거거든요. 즉 여기 비강만 하는 거예요. 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입이 아닌 코로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반복하는 연습입니다. 반복하는 연습인데 앞에 동영상 보시면 제가 준비 운동이라고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할 겁니다. 운동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몸을 푼다고 표현하죠. 그게 그냥 준비 운동이라 보시면 되고, 만일 그 준비 운동 안 한 상태에서 경기의 도중에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준비 운동 안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다칠 겁니다. 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일 이게 목 근육이 안 깨어난 상태에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목이 이게 망가지겠죠. 당연히 성대 결절 혹은 성대 폴립이 이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호흡법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호흡법은 발성법 단계를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호흡법 단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긴 한데요. 다만 물론 간단하긴 한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시한 게 돼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법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라도 깨달았으면 이게 소홀히 너무 맹신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호흡법은 발성법 단계를 위한 준비 운동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냥 단순히 코로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이게 생체 변화가 있거든요. 생체 반응이란 게 있는데 콧뿐만 아니라 턱이나 목 근육, 흉부 밑에 흰경막하고 하복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호흡법은 준비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골자입니다. 근데 준비 운동을 해놔야 그래 나중에 부상을 입더라도 크게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다치긴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어 이제 근육이 깨어난 상태에서 이게 다치면은 당연히 이게 방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부상을 덜 입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발성법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중 발성법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인중 발성법. 이제 이제 인중 호흡법 단계에서 준비 운동을 끝냈다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인중 발성법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인중 그 호흡법 이게 다 하고 나서 바로 발성법 단계에 들어가느냐 해도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밑에 그 하체 있잖아요. 하반신의 하체.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한 20분 동안 쉰 다음에, 물론 여기 헤드폰 오래 끼면은 귀가 너무 먹먹해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20분 이상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중 발성법을 연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책의 정석대로 연습하면은 좋겠지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습량이 넉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연습량이 이게 따라주질 못한다는 거죠. 호흡법, 발성법을 연계형 방식으로 연습한다면 좋겠지만 최대 단점이 뭐냐면 연습량이죠. 제가 지금 연습하는 방식은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인중호흡법 다음에 요건 인중발성법이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서로 나란히 이렇게 떨어져 있죠. 분리돼 있다고 이렇게 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중호흡법, 인중발성법을 이렇게 나뉘고 분리하여서 분리하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분리해서 연습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진 모르겠지만 연습량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습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 게 이게 연습하면서 느끼는 게 연습했던 그 총량이거든요. 오늘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다행히 소리의 밀도가 올라간 걸 체감하더라고요. 지금 연습해가지고 약간 목이 쉬기는 쉬었는데요. 자다가 일어나서 잠시만 그냥 소리 내니까 밀도가 차 있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소리의 밀도라는 거죠. 목의 밀도가 아니라 머리 이렇게 공명이죠.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이게 그런 밀도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공명의 밀도가 어느 정도 차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밀도를 말하자면 그냥 과자 봉지에 빽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소리의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공명을 내기가 더 이게 쉬워지겠죠. 저작권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인중 발성법과 두성에서 그 호흡법 연습하는 시간을 뭐라 하는 줄 아시나요? 20분이죠. 20분만 하면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습량이 모자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연습량이 뒤따라가지 않는데 당연히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20분 했을 때하고 20분 동안 연습한 거하고 50분 동안 연습한 거하고 연습량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겠죠.
많은 걸 물론 연습하면서 느끼는 물론 많이 느끼긴 합니다만 소리를 내죠. 제가 잠시 논점을 벗어난 것 같은데 벌써 뭐 소리 내죠. 먼저 여기 목 근육 여기 일단 목하고 턱 근육에 이제 힘을 이완해 가지고 그 이완한 힘을 뺀 힘을 흉부 밑에 신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 주는 거죠. 뭐 힘을 뺀다는 거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마치 물 흐르듯이. 자, 우리가 물병 이렇게 거꾸로 들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겠죠. 예,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이렇게 최소화해가지고 그 최소화된 힘을 이 밑으로 하복부에 이렇게 신경막하고 그 하복부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즉 이렇게 힘을 주는 피로도를 이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이제 목 안에 그 성대의 그 부담감이나 뭐 피로도를 최소화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습하다 가끔 뭐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 내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래대로 처음 했던 것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아 하다가 소리가 끊기잖아요. 아란 소리를 내다가 잠시 한번 그냥 내긴 그러니까 리버브 한번 켜볼게요. 자, 리버브 활성화됐고요. 그냥 이렇게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입을 조금씩 이렇게 벌리거든요. 확 벌리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는 게 그냥 처음부터 낸다는 건 아니고요. 입을 이렇게 다물거든요. 지금은 이게 헤드폰 안 낀 상태에서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리버브 비활성화할게요. 자, 됐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입을 벌려서 연습하는데요. 인중 발성법과 두성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입을 담은 상태에서 입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만들어낸다 보면 그냥 입 안에서 소리를 울려 퍼지는 연습한다고 그렇게 정정하겠고요. 근데 연습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게 지금 제가 말할 때의 상태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금 약간 신 목소리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말하거나 이렇게 뭐 표현할 때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연습 만일 있잖아요. 준비 운동 안 한 상태에서 혹은 이렇게 발성법 연습 안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목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발동하거든요. 리버브가 제대로 꺼진지 확인한 거고요. 목 근육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발동하거든요. 다만 느끼질 못할 뿐이죠. 외부 근육은 모르겠으나 내부 근육은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는 기관이거든요. 감각 기관 중에서는 목이 이게 잘 안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뭐 툭 치거나 뭐 이렇게 뭐 물리적 행사하면은 당연히 통증이 오죠. 근데 다음 목 있잖아요.
이건 모른다는 거. 쉰 목소리인데도 그 통증조차도 못 느낀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쉰 목소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만일 그 본인이 계속 쉰 목소리 나고 평상시보다 소리를 내는 게 힘들다 하면은 가까운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 있잖아요. 내부 근육을 목을 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성대 위주로만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목이 쉴 뿐만 아니라 성대 결절, 성대 폴립이 발생한다는 거죠. 주로 목을 많이 쓰이는 직업군 경우에는 이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러면 저는 쉰 목소리가 왜 나느냐 하신다면 저는 지금 연습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거거든요. 인중발성법을 연습하다가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방송과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쉬는 시간이 한 10분이었나요? 한 10분쯤 되었던 것 같네요. 됐고, 소리를 내는데 이제 머리 여기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점차 이게 발달하는 건지 퇴화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체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연습하고 있구나, 잘못 연습하고 있구나, 살이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꾸준히 이렇게 맞다, 일할 때 제외하고는 꾸준히 연습하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연습한 날짜 기록을 보시면요, 캘린더 달력이죠. 이렇게 한눈만 봐도 아주 일목묘연하게 제가 어떻게 그 연습하고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더라고요. 제가 이를 보면서 좀 반성해야 할 게 많다고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육에 힘 들어가잖아요. 이제 논점이 너무 벗어난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소리를 낼 때 처음에 이 성대가 이게 부들부들 떨고 있겠죠. 여기 목하고 턱 근육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소리 내려면 당연히 목구멍의 성대가 가장 먼저 보다 빠르게 반응을 해야겠지만 말이죠. 물론 숨을 들이실 때 이렇게 물론 처음에 숨을 들이셔야겠죠.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들이쉴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하면 안 되고 입을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보이시나요? 입을 담은 상태에서 이렇게 입 안에서 이제 소리를 이제 울리게 하는 거죠. 공명을 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중발성법과 두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두성이죠. 두성을 내기 위해서는 공명을 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애초에 그 책의 그 내용의 순서를 보시면 목에 힘을 빼라고 강조합니다. 자, 목에 이렇게 목 안에 힘을 턱이나
근육의 힘을 빼서 두성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표현이라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이렇게 최소화해가지고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준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목적이 무엇이냐? 네. 궁극적인 목표가 두성을 내기 위함이죠. 근데 대중가요에서는 가성이냐 두성이냐는 그 논란이 이게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끊이질 않는데 그냥 이거 기록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당사자가 그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mp3 파일 그 가지고 그 듣는다고 해서 단번에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른 그 당사자가 직접 이제 불러보는 거죠. 이게 가성이다 두성이다 이런 논란이 이게 해소될 테니까 말이죠. 그 전까지는 mp3 파일만 가지고 그냥 혹은 스트리밍 있죠. 스트리밍 그것만 들어가지고는 가성인지 두성인지 그게 구분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뾰족한 이게 증거가 없을 뿐더러 말이죠. 턱하고 목 근육 힘을 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을 지탱하는 거죠. 여기 흉부 밑에 흰견막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노래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두성을 낼 때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명화 이제 머리 자, 목 기준 한번 얘기해볼까요? 머리 위가 두부 공명이고 목 밑에는 뭐죠? 잠시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일단 여기 두부 공명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목 밑에 어떤 공명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동체 공명이죠. 머리 위로 올리면 이게 두부 공명이고 목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동체 공명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머리 상인두, 중인두, 하인두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연습을 안 하면 무의미하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런 호흡법 주변에 밖에 호흡법이나 발성법을 안다고 해서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연습할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 궁금하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래더라고요. 목 안에 가래 때문에 계속 연습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부여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 목 안에 가래 때문에 동기부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 목 안에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 가래 때문에 뭔가 생체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가래 생기면 목 안에 무슨 질환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감지기 센서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일단 머리 위에 두부 공명, 목 밑에는 동체 공명을 물론 일부러 얘기했지만 일단 연습할 때는 이제 공명을 어떻게 낼 거냐 이제 꾸준히 연습하면서 본인이 이게 느껴야 하는 그런 영역이더라고요.
물론 연습할 때는 목이 약간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요. 흰경막이나 이게 하복부에 지탱한 힘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죠. 근데 호흡법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 한 70%라고 표현하거든요. 70%라고 말해주는 거는 숨 쉬는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숫자에 불과하겠다고 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숨을 이게 들이쉬고 내쉬고 못하면 소리를 낼래야 낼 수가 없거든요. 자, 숨 안 쉬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인류 역사상. 숨을 안 쉬면서 말하는 거는 본 적이 없겠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녹화한 지 26분 6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초반에는 그 인중 발성법 연습할 때는 초반에는 이렇게 입을 열면 안 되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인중에 이라는 이렇게 내주면서 입안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이렇게 연습해 주는 거죠. 동시에 목 안의 힘을 이렇게 이완하는 훈련을 동반해 주고 말이죠. 목 주변에 힘 있잖아요. 뭐 턱, 목, 여기 양 어깨 불필요한 힘을 이렇게 최소화함으로써 어때요? 지금보다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좀 말하는 게 더 이게 편안하더라고요. 연습 안 한 상태에서 즉 인중호흡법, 인중발성법을 연습 안 한 상태에서 말하면은 이게 계속 목 안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엇박자라고 할까요? 뭐 소위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무대 가요에서 노래 부를 때 삑사리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방송사고이긴 한데 이게 그 근육이 안 깨어나 있다는 증거거든요. 난 다른 비유적인 표현 해볼까요? 자동차 시동 걸었는데 막 드르릉 이러 했는데 갑자기 그 가속 페달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엔진 소리가 삑사리 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걸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예열 한 5분 동안 그 자동차 엔진 예열된 상태에서 가속 페달 밟아야 하는데 엔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 페달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삑사리 나듯이 그런 약간 듣기 싫은 엔진 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인중호흡법에서 얘기했죠. 인중호흡법은 그 인중발성법의 단계를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분들뿐만 아니죠. 뭐 거기 라디오나 이렇게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 성우분들도 계시죠. 이게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단한 연습 훈련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하루 아침에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명암 같은 그 이면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암처럼 명 있으면 암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들 하죠. 그러한 이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녹화한 지 29분 4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 2개만 그거 한번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제 옆에 있는 그 에센스 국어 사전을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비브라토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비브라토 찾았고요. 다음 국어 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찾았습니다. 비브라토 이탈리아어 명사 음악 음정을 아래 위로 떨어 울리게 하는 기법 또는 그 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브라토 명사 음악 기악이나 성악에서 음을 상하로 가늘게 떨어 아름답게 울리게 하는 기법 또는 그렇게 내는 연주상의 한 기교로 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시작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다음은 바이브레이션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설명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국어 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찾았습니다. 바이브레이션 명사 음악 1번 진동 덤 2번 진동시켜서 내는 목소리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넘어가 보죠. 바이브레이션 명사 음악 기악이나 성악에서 음을 상하로 가늘게 떨어 아름답게 울리게 하는 기법 또는 그렇게 내는 연주상의 한 기교를 쓴다. 비브라토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네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비브라토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인중 발성과 두성을 가지고 이제 연습했던 소감을 동영상으로 이제 기록하는 이런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